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그 218페이지에 보면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죠. 그죠? 이 절차법은 등기를 신청할 때 구두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문서로서 하는 겁니다.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등기를 신청하니까 신청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신청서에 말 그대로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첨부 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신다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여기 보면은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청 정보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첨부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됐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첨부시키는 서류가 첨부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는 해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과서 220페이지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220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220페이지가 신청서의 앞면이고 221페이지가 신청서의 뒷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그럴 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다면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 볼게요. 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써야 될 거예요.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 날짜가 1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등기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 내용은 계약서 있죠.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있잖아요. 부동산,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이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파는 당사자가 있겠죠. 그게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의무자와 권리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걸 여러분들 잠깐만 이야기하면 요 매매 있죠. 이 매매를 등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 2일 있죠. 이게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일자. 자, 이제 중요한 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이게 등기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가장 간단하게 줄인 게 자, 제일 먼저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부동산 표시는 당연히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고 파는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 앞면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뒷면에 기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뒷면에 기재하는 거를 잠깐만 본다면은 세금입니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 등록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지방세를 내야 된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또는 수수료 이런 거 있죠, 교육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기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 있죠. 이 등기필 정보의 내용, 등기필 정보의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걸 지금 배우러 갈 거예요. 고유번호가 있고 자 1년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이걸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당사자가 신청인이 되겠죠. 그런데 등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할 수 있죠. 그럼 이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하느냐 그럼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되겠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대표자 관리인이 하느냐 그럼 대표자 관리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관할 등기소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앞면과 뒷면으로 분류를 한다면 위에 세 개는 앞면에 기록을 하고 뒤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뒷면에다가 뒷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20페이지를 볼게요. 22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둘째 줄 내려오면 자, 줄 껐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럼 그 밑에 바로 볼까요? 보니까 충청북도 영동군 대곡면 어촌리 나오죠. 거기서 자르세요. 자르면 그게 소재죠. 그죠? 소재. 그 다음에 산, 백의 이 자르세요. 그게 지번이죠. 그죠? 지번. 그 다음에 임야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게 지목이죠. 그죠? 지목. 그 다음에 3948 제곱미터 있죠.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가 뭐예요?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뭐 이렇게 구조, 종류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세요. 좌측에. 거래신고 번호 그걸 통과시키고 바로 밑에 보세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나오죠. 그 두 개를 묶었어요. 그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옆으로 가볼게요. 2018년 11월 1일 있죠. 그러니까 정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8년 11월 1일이 요게 등기 원인 일자잖아요. 일자. 정려 있죠. 정려가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그 밑에 등기의 목적 있죠. 목적. 그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전할 지분 이래 나오죠. 그 여러분들 지분도 매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2분의 1을 매매하느냐 4분의 1을 매매하느냐 지분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나오죠. 그 의무자와 권리자가 당사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221페이지에 보면은 위에는 전부 다 세금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자,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중간쯤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찾았죠? 거기다가 줄을 그으세요. 옆에 좌측에 부동산 고유번호 밑줄을 그으세요. 바로 밑에 성명은 기본입니다. 오른쪽에 1년 번호 밑줄을 그으세요. 비밀번호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등기필정보의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를 거기다가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은 2018년 11월 1일 이래 나오죠. 한 칸 밑에 위 신청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신청인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신청인에다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무슨 영동등기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요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 이때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이면 자, 여기 보세요. 하나가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그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죠. 그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된 원인이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2020년 10월 27일 있죠. 요게 등기 원인 일자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요게 한 쌍입니다. 한 쌍. 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어요? 권리자 기본이 되어졌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 할 때 세 가지를 줄이겠어요. 하나, 등기, 여기 부동산 표시. 둘,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셋, 의무자와 권리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뒷면이 있겠죠. 뒷면이 있죠. 그 뒷면이 있다 이러면은 위의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고 일련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요거는 등기필 정보를 배울 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요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등기소 표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줄이냐면 시험은 출제를 이렇게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저는 앞면만 공부를 합니다. 앞면. 그러면 자,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래가 맨 위에 부동산 표시,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자, 요렇게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나와요. 자, 지분도 매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자가 나오고 권리자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면은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매도인은 갑입니다. 매수인은 을입니다.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러면 뒷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뒷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세금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고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좀 전에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있겠죠. 관할 등기소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이거를 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보세요. 신청 정보라는 말이 있고 첨부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있죠. 이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첨부 정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로 갑니다. 첨부 정보를.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관에게 제출을 하면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신청서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당연히 모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밑에 오니까 1월 2일 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 그러면 등기관은 갑하고 을하고 진짜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이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약서를 법률 용어로 등기 원인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 원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매도인이 갑이죠. 매수인이 을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인은 갑이라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을 거예요. 여기에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위에 세금이 있죠. 그러면 취득세를 냈는지 수수료를 냈는지 지방교육세를 냈는지 서류가 있다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수증을 당연히 첨부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에 비밀번호, 일련번호, 고유번호 썼잖아요. 그럼 여기에 썼던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대리인이 할 수 있죠. 그럼 위임장 첨부해야 되죠.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대표자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짓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신청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신청정보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정보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밖에 쓴 게 첨부정보고 안에 쓴 게 신청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소재, 지번, 2번을 해볼게요. 등기 목적입니다. 3번을 해볼게요. 등기 원인입니다. 4번을 해볼게요. 당사자입니다. 5번에 대장입니다. 대장. 그럼 어떻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냐면 다음 보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이랍니다. 그러면 신청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이라는 말은 첨부정보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이죠. 왜? 소재 지번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청정보의 내용입니다. 등기 목적은 여기에 있잖아요. 신청정보의 내용입니다. 등기 원인은 여기에 있잖아요. 신청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장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죠. 이거는 신청정보입니까? 첨부정보입니까? 첨부정보.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오늘 키는 신청정보의 내용과 첨부정보의 내용은 다르구나. 신청정보의 내용이라는 말은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 첨부정보라는 말은 신청서에 기재됐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 추가시킨 서류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럼 또 하나를 더 한다면 대장 있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N은 대장을 첨부한다. 이러면 O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서 이걸 내용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뒷면은 있잖아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앞면 있죠. 앞면 할 때 이거는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가 뭐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다. 이게 하나. 두 번째,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을 기록한다. 이게 둘. 세 번째, 당사자, 의무자와 권리자. 그런데 의무자, 권리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키는 중간 요게 키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답이 바로 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문자로 말할 때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2페이지를 가보겠어요. 222페이지부터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할 때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이거를 공부로 가볼게요. 좀 전에 있잖아요. 잠깐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갈 때 이 내용이 첨부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다. 제3자 허가동의 성낙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장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크게 있잖아요. 여기서 일괄 처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 이러는. 그럼 가장 쉬운 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들 등기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죠. 매매의 상위 개념이 계약이죠.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허가동의 성낙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이런 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판결서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번 1교시 때 이거를 배웠죠. 부동산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도면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은 불리한 쪽, 불이익을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불리한 쪽이잖아요. 불리한 쪽은 성낙서를 안 써주죠. 안 써주면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 그래서 성낙서 또는 판결서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전부 해야 돼. 근데 전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낙서를 안 써주는데 들어왔거든.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가져오라 이 말. 그럼 이것도 또 공식이 되는 거라.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성낙서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고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건 당연히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이 사람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는 위임장이죠. 위임장.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있죠. 이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 있죠. 대장.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부동산 표시의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칩니다.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게 첨부 정보예요. 그러면 이 낱말 뜻만 일단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 222페이지에 등기 원인 정보 일어났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세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등기 원인 일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등기 원인 정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답을 내어놓고 공부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때 등기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건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면 매매하면은 매매 계약
체결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 원인 일자예요.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 목적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이 나오죠. 이 등기 원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등기가 있게 된 원인.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뭐냐? 이게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갑액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넘어갔을 때 등기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매매다. 그럼 을하고 병하고 소유권이 넘어갔죠. 등기 원인이 뭡니까? 상속이지. 그러면 병하고 정하고 소유권이 넘어갔죠. 등기 원인이 뭡니까? 정려. 그러니까 매매다, 교환이다, 정려다, 상속이다, 유정이다,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등기 원인 정보예요. 그게 계약서잖아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죠.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맞죠? 그럴 때는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려죠. 정려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론을 딱 지으면 이런 거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칸이 비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는데 없는 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이게 올해 31회 때도 출제를 했고 30회 때도 출제를 해서 정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일단 공짜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느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죠.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한다는 거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 22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키만 한번 딱 잡아보면 쉬운 거예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자 이렇게 해봅니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보겠어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필정이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정은 종이죠. 요게 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부는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종이의 시대 때 불렀던 거는 등기필정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컴퓨터 전산화 시대 때는 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등기필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력서를 쓸 때 병력 관계를 써죠. 이때 병력필이라면 군복무를 마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필이라는 말은 등기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게 등기필정이다 이 말. 그러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걸 뜻을 풀이를 하면은 등기 완료 증명서 이런 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럼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죠. 그게 졸업장이죠. 맞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았죠. 중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았죠. 대학교 졸업했죠? 졸업장 받았어요. 그러면 A 대학 졸업하고 B 대학을 또 갔어. 그러면 A 대학 졸업장 있다고 B 대학 졸업장 안 주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B 대학 졸업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끝난 증명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궁극적으로 물을 때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등기필 정보가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들어보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면 등기가 끝났죠. 끝났다면은 이 서류를 작성을 해가 갑에게 교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여러분들의 몇 페이지에 있냐를 할 때 잠깐만 볼까요? 2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그럼 등기필 정보의 양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를 한번 글자를 볼게요. 제일 위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죠. 그럼 여기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가 이게 한 개, 이게 한 개, 두 개입니다. 그럴 때 요 위에 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불러요. 이 아래 숫자들 많죠. 이게 등기필 정보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저는 그림을 이래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하면 여기에 숫자가 많거든. 자, 그러면 교과서 226페이지를 보세요. 226페이지 때 숫자가 많죠. 그게 50개입니다. 50개. 거기다가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로 붙여져 있어요. 요게 나와요. 등기가 끝나면은 226페이지에 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리로 와 보세요. 갑은 정답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제 갑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잖아요.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갑은 의무자잖아요. 의무자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받은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글자를 잘 보세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제출한다는 말과 제공한다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출은 그냥 서류를 내는 게 제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공이라는 말은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 갔다 왔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붉은 색깔을 볼게요. 여기에 고유번호가 있죠.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죠.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번호 이거 있죠. 이게 50개가 있습니다. 50개 중에 한 개를 씁니다.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마다 한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놔두시고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배웠죠. 그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입니다. 뒷면. 뒷면에 여기에 등기 필정보 있죠. 여기에 고유번호 있죠. 여기에 일련 번호 있죠.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그럼 아까 등기필 정보 받죠? 이걸 을에게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공한다는 말은 아까 전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었죠? 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신청서 뒷면에 이 칸에다가 빈칸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빈칸에. 요게 제공입니다. 그 말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아까 전에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 신청서에다가 기재합니다. 기재. 그게 제공입니다. 제공. 등기필 정보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은 이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공이라는 말은 등기필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신청서 뒷면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게 제공입니다. 제공. 요거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가볼까요? 자, 요렇게 내렸죠. 자, 요렇게 내렸죠.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소유권 보르는 게 했다면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을에게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서에 갑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보존 등기하고 받은 요 등기필 정보의 내용 있죠. 여기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뒷면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기재. 그게 제공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는 소유자가 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을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받았다면 을에게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을인데 을은 또 병에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잖아요. 병은 권리자잖아요. 그럼 요 소유권 이전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이 내용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병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또 등기필 정보를 받았지. 그럼 이거를 흐름을 봐가면 자 보세요. 갑이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고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은 등기필 정보의 내용을 신청서에 제공을 하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을이죠. 그럼 을이 또 병에게 매매를 하면 을은 의무자잖아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병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탁 지을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 작성해서 교부는 권리자에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등기필 정보의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이 건너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에 공부하는 양이 있고 1월, 2월에 배우는 범위가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부분은 빠진 부분은 1월, 2월, 3월, 4월에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퀴즈를 내고 요약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퀴즈입니다. 지난번에 퀴즈가 너무 좀 쉬웠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볼게요. 자, 우리가 1교시 때 등기부를 배웠죠. 이 등기부에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1동 전유 부분이죠. 1동에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어요. 이때 1동의 표제부를 다시 상하로 분류를 합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상하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상단은 의미가 없어요. 하단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무엇을 기재하느냐. 예시를 들어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자,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1동 표제부 상단에, 자, 하단입니다. 하단에 무엇을 기록을 하느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4개 중에 1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퀴즈입니다.